사람은 자기 자신을 건축한다.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면 나약한 사고를 책임감 넘치는 사고로 바꿔야 한다. 자재의 질이 떨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나뿐이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게 이게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진짜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셀프 규칙이에요. 이걸 보통 규율이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 내가 오늘은, 이번 주는 이거 무조건 30분 동안 한다, 아니면 절대 안 한다, 이런 셀프 규칙이 있다는 거죠. 이 셀프 규칙이 이제 한 달이 되고 몇 달, 몇 년이 되면서 성공하는 길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제대로 파보려고 하는데요. 월요일에 대저택 서재 셀프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면 벌어지는 삶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좋아해 주신 제임스 알렌의 저서죠.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에 담겨있는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는 내가 나를 믿고 갈 수 있는 단단한 그 마음을 만들 겁니다. 내가 나를 믿는다. 이거 진짜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공이라는 건 결국 이 단단한 마음 안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려워도 해야죠. 돈 한 푼도 안 드는데 망설일 이유조차 없습니다. 사실 이 단단한 마음을 만들려면요, 가장 먼저 그럴 의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의지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셀프로 만든 하루의 규칙과 맞물려서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의지 더하기 규칙은 단단한 마음.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지가 시작이자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살면서 어쩌면 매일 듣잖아요. 의지의 문제다. 의지가 있다, 없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나?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듣던지 내 스스로에게 말하던지 우리는 거의 매일 이 의지라는 단어랑 싸웁니다. 진짜 고군분투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 의지를 부스트해줄 수 있는 7가지 규칙을 소개하는데요. 이 7가지 규칙은 뒤쪽에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이 규칙은 매일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각각의 규칙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정말 필요한 건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보통 일시적인 기분이나 충동에 휩싸여서 그날 하루 망하는 건요, 셀프 규칙이 없어서 그래요. 셀프 규칙은 생각보다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대학생인데 오늘 기분도 안 좋고 의욕도 없고 뭔가 우울하고 그래서 수업 들을 마음이 안 생긴다. 오늘 강의는 안 듣고 친구랑 술 한잔 해야겠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번 학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석하지 않는다라는 셀프 규칙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게 아니면 하루 단위로 그날 해야 할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한다라는 규칙이 있었다면요. 네, 이 의지랑 규칙이라는 건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하루가 망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 딱 누웠을 때 뿌듯한 마음이 느껴지는 하루,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벼랑간 나 좀 강해졌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강인하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만든 그 규칙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는 것에 여러분 스스로 감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이제 그 규칙은 더 이상 규칙이 아니라 습관이 되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던 것을 무의식적으로, 즉 잠재의식이 대신하고 있는 순간을 딱 발견했을 때, 이때 내가 나를 믿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새해 다짐을 막 하죠. 올해는 진짜 의지가 있다 하고 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따뜻한 봄이 올 때쯤 문득 생각해보면 되게 까마득한 먼 과거처럼 느껴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사실조차 거의 다 까먹거든요. 이런 경험은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 의지 다 어디 갔나요? 왜 흐물흐물 사라져 버렸을까요? 새해 다짐을 하며 여러분 안에서 생겼던 그 의지력, 목표는요, 전부 나는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흐물흐물 사라지지 않고 힘을 갖는 겁니다. 네, 무엇보다 내가 만든 규칙을 지키고 있는 나에게 감탄하는 것,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결정, 즉 판단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해요. 요즘 사람들이
뭘 먹을지, 어떤 옷을 살지부터 시작해서 집은 어디가 좋을지, 내가 만나기에 누가 더 나을지, 삶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물론 사회생활 하면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 의견 반영해서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을 자꾸 안 하려고 하면요, 당연히 판단 능력은 점점 감소합니다. 그렇게 판단 미숙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습관이 생기고요. 이러면 소위 말하는 정신력이 망가져요. 정신력이 망가진다는 건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상태라는 의미고요. 그렇게 되면 내 목표, 내 성공, 이런 거 다 뭔가 내 거 아닌 것 같은 이상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저자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말해주는데요. 결국 성공이란 건 선택지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힘,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뭐 AI처럼 확률 모델을 탑재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늘 유리한 판단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도 우리는 나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게끔 그 확률을 조금씩, 그러다 점점 빨리 높여갈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이 판단력을 기를 때 무조건 사소한 것부터 내가 결정하고 그 결과를 내가 딱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능동적인 인생 태도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믿는 힘, 정말 단단한 이 정신력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단단한 정신력은요, 오로지 하루를 내 규칙, 내 의지대로 꾸려가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하루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정신력이 되고 성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일련의 과정들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뭔가 굉장히 막연하고 막막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자가 말해주는 7가지 규칙을 여러분 하루에 적용해서 꾸려가는 겁니다. 1. 가장 먼저 여러분의 약점을 캐치하고 이 약점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세요. 2. 서서히 좋은 습관을 늘려갑니다. 3. 그 어떤 것이든 궁금한 게 생기면 신속하게 행동해보세요. 4.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5. 이제 여러분이 만든 셀프 규칙을 지켜보세요. 6. 여러분이 뱉는 말, 그리고 듣는 말을 컨트롤하십시오. 7. 여러분 생각을 관찰하고 감독해 보십시오. 네, 일단 제일 첫 번째 할 건 아침에 딱 일어나서요, 오늘 내가 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스스로 딱 우려스럽거나 걱정되는, 그러니까 뭔가 걸리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오늘 나의 약점이거든요. 이걸 너무 무겁지 않은 수준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세요. 그거 나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이걸 매일 아침마다 소리내서 아니면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죠. 곧바로 여러분이 장착하고 싶은 좋은 습관, 그 습관의 스타터 단계를 밟으세요. 제가 습관의 디테일의 저자 BJ 포그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5부작 시리즈로 좋은 습관을 쌓는 방법을 정말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합본을 달아두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세 번째가 진짜 뭐든 궁금한 게 있으면 신속하게 행동해 보는 거잖아요. 이걸 하려면 일단 아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최악의 아침을 보내고 나면요, 그 후에 진행되는 하루 일과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뭔가 다른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궁금증조차 생기지도 않고요. 변수에 대응을 막 하고 궁금증도 생긴다는 건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거니까요. 특히 아침에는 사람을 각성 상태로 만들어주는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가 높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때 정신이 제일 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딱 기회로 삼아서 뭐라도 셀프 규칙 하나라도 지키면서 아침부터 해냈다는 좋은 감정 하나를 심어야 하는 겁니다. 이 좋은 감정 하나가 하루 종일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주니까요. 그렇게 아침을 잘 쌓았다면 하루를 보내시면서 마주하는 각종 변수, 궁금증들 빠르게 대응해 보십시오. 궁금증에 답을 찾아보려는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이걸 왜 해야 하냐? 아까 말씀드리길 성공은 결국 수많은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을 유리한 쪽으로 이끄는 그 판단력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판단력은요, 진짜 5만 가지 시도를 하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박살 나면서 레벨업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궁금증을 그대로 두는 건 손해인 겁니다. 레벨업 과정을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뭔가 갑자기 뇌리에 스쳐가는 게 있다? 그 생각을 하고 풀어보는데 진짜 잠깐이라도 시간을 할애해 보십시오. 어디서 여러분의 포텐이 터질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바로 네 번째 규칙인 몰입입니다. 몰입의 과정이 그렇거든요. 거기서 파생되는 각종 의문과 궁금증을 파고 파서 답을 찾는 거.
몰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하루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일과에 집중하는 몰입력이 생겼다면 이제 5번째 규칙이죠. 여러분이 뱉는 말과 듣는 말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하는 말보다 내 귀에 들어오는 말들을 컨트롤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셀프 컨트롤을 잘 해와서 안이 단단해지면 질수록 점점 더 들어오는 말들을 거르는 건 쉬워지고요. 오히려 내뱉는 말을 컨트롤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딱 올 겁니다. 그렇게 밖에서 막 들어오는 말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걸러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뱉는 말을 다스리기 시작해 보세요. 생각 없이 뱉는 말, 경솔한 표현, 이런 것들 말고 찰나의 순간에 조금 더 신중한 단어를 선택하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 7번째 규칙입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요. 내가 오늘 내 생각을 잘 컨트롤했나? 감정적으로 대응한 게 있었나? 이렇게 다듬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별로였다면 내일은 생각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건지 생각도 해보고요.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한다는 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게 바로 완벽한 하루의 마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행동을 일으키는 생각, 그걸 컨트롤, 그러니까 관리 감독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고 이게 바로 정신력이니까요. 네, 제가 제임스 알렌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셀프 규칙 7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7개의 규칙으로 하루를 여러분이 운전해 보십시오. 7개. 이거 너무 많아서 아직은 벅차다 하시면 한 가지부터 시작해서 차츰 늘려가 보시는 것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일단은 이 규칙을 따르다 보면요. 분명히 어떤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평소에 안 들던 생각도 들 거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인생 컨셉에 맞는 나만의 다른 규칙들을 이 위에 쌓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셀프 규칙이 여러분의 의지, 목표를 잘하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너무 많이 드려서 댓글이나 더 마인드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완전히 익숙해지신 것 같은데요. 먼지 같은 성공,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큰 변화는 하찮아 보일 정도로 작은 규칙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건도, 각 인생의 중대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작은 일들이 겹치고 쌓여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된다. 이 사실만 깨달으면 아무리 크고 위대한 완전함도 사소한 부분들이 쌓이고 겹쳐 이루어진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작은 부분에서의 완전함이 전체의 완전함을 만든다. 사람들은 대체로 사소한 일쯤은 대충 해서 넘기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직 큰 부분만 중시하고 그곳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크고 중대한 일이라도 자세히 따져보면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무언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불 속에 손을 집어넣으면 화상을 입죠.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하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저자에 따르면 이 당연한 공식은 우리 마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해요. 저자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시죠. 무분별한 감정에서 벗어나라. 사고의 벽돌 조각이 모여 마음을 구축한다. 몸이 세포로 구성되고 집이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지듯 마음은 사고의 조각이 모여 구성된다. 성격은 집을 개조하고 중축하듯 늘 새로운 생각과 사고, 습관을 받아들이면서 구축의 과정을 거친다. 사람은 마음을 구축해 나가는 존재다.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고민한다. 그 하나하나가 사고의 벽돌이 되어 쌓이면서 마음, 즉 성격이라는 커다란 건물을 구축해 가는 것이다. 마음을 만들어가는 작업,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만들어가는 작업에 무신경하며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어려움에도 불안해하거나 충동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성격을 갖게 된다. 고급스러운 대저택에 어울리는 자재와 건축 방법, 사람은 자기 자신을 건축한다.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면 나약한 사고를 책임감 넘치는 사고로 바꿔야 한다. 자재의 질이 떨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나뿐이다. 좋은 결과를 얻을 만한 자격이 없다면 결국 나쁜 결과를 얻는다. 감정이 격해지면 능력이 쉽게 분산된다. 네, 여러분, 마음을, 생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능력을 분산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잠재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아직 여러분 안에 이 안에 방향성이 없다면요, 일단은
눈앞의 일에 집중하는 것도 좋아요. 앞서 말했던 하찮은 것들이 쌓여서, 사소한 규칙이 쌓여서 의지를 만들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믿을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목표가 찾아오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큰 목표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일단 셀프 규칙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게 바로 내가 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들었던 나를 믿어야 한다는 그 추상적인 것 같았던 말의 의미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눈앞에 있는 해야 하는 일, 그것부터 몰입해서 중간에 엉망이었다가 못하겠다고 생각했다가 상황이 너무 안 따라줘서 미칠 것 같은 동굴을 끝끝내 통과해내면요, 성공인 겁니다. 결국 이 사소한 것부터 해내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공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 더하기 규칙은 단단한 마음. 단단한 마음은 주체적인 나를 만들고요. 그 주체적인 나는 목표가 생기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성공으로 여러분을 이끌겠죠. 여러분의 의지는 스스로 세운 셀프 규칙과 만나면 이제 단단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찰 겁니다. 그렇죠? 그때가 되면 이제 비로소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휩쓸려 다니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딱 주도권을 쥐고 사는 주체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진짜 목표가 나오고 그걸로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말도 안 되게 쉬운 나의 다이어트 방법에는 몇 가지 비밀이 있다. 먼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먹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오늘은 성공 마인드를 받쳐주는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 뭔가를 해 나갈 때 몸이 아프면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몸이 안 좋으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만드는 것 자체도 진짜 힘듭니다. 거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비슷한 수준이죠. 구독자님 댓글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 불을 쌓는 원리, 인간관계 해법까지 다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몸은요, 일단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일단은 들어오는 연료가 좋아야 하니까요. 이거에 대한 과학적인 원리는 지난 월요일 대저택 연구소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몸에게 양질의 연료를 잘 공급해주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데요. 입맛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길들여져 있으면 그게 뭐든 식단 바꾸는 건 진짜 고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뇌를 해킹할 겁니다. 그걸로 진짜 건강하게 성공하는 자아상을 만들 거예요. 스케일이 좀 크죠. 이 엄청난 이야기는 스콧 애덤스의 저서죠. 더 시스템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음식 종류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훨씬 더 큰 이야기, 그러니까 기존의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일단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연료를 도대체 나랑 어떻게 친하게 만드냐, 일단 이게 중요해요. 네, 저자의 결론은 정말 간단하지만 강렬합니다. 10kg을 뺄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 매일 무슨 일이 있어도 첫 끼는 샐러드를 먹는다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러나 싶으시죠. 일단 성공 마인드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중간에 셀프 퇴장하지 않고 계속하기 위해 좋은 연료를 주입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에 맞는 정체성을 장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당연히 입맛 성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거 몇 번 하다가 포기하고 또 좀 하다 말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먼저 뇌를 해킹해야 합니다. 해킹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시스템을 파악하고 그걸 조작해야죠. 네, 그럼 이 시스템은 도대체 뭘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다이어트를 예로 들면 20kg 감량은 목표지만 올바른 식습관은 시스템이다. 운동은 어떤가? 4시간 이내 마라톤 완주는 목표지만 매일 10분 달리기는 시스템이다. 사업에서 100억 벌기가 목표라면 지속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 활동은 바로 시스템이다.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매일 하는 것, 이게 시스템입니다. 반면 특정 시기에 뭔가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그건 목표죠. 이 시스템은 습관과 거의 유사해 보이죠. 그런데 습관이 나사 하나를 조이는 일이라면요, 시스템은 이 하나의 나사 조이기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자가 이 시스템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열정을 쫓다가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이 잘 풀리면 열정이 막 나타나죠. 이를테면 내가 10kg을 감량하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딱 시작합니다. 좋은 걸 먹고 운동도 하죠.
그런데 몸무게가 쑥쑥 빠집니다. 피부도 막 좋아지고요. 그러면 신이 나죠. 진짜 열정이 활활 타올라서 더 열심히 제대로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분명 어제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갑자기 힘이 쭉 빠지고요.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열정이 성공을 불러온 게 아니라요. 성공이 열정을 불러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가 오늘은 성공 아님이라고 알려주면 금방 사그라드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업, 모든 공부, 모든 건강을 위한 일에 다 적용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힘든 다이어트에 성공했는데 그 후에 매번 예전 몸무게로 계속 되돌아간다면요. 그건 목표는 있었지만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투자? 똑같아요. 투자를 실패했다면요. 그 행위에도 목표는 있었는데 시스템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목표는요. 여러분이 그걸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그거 당연히 해낸다는 신뢰라는 용처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잠재의식 머리 뒤편으로 딱 보내버리고요. 이제 여러분 하루하루는 시스템으로 굴러가야 합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지켜낼 규칙을 만드는 거죠. 이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10kg 감량, 이 목표는요. 일단 하루 중에 여러분이 시간을 잡아서 목표를 직접 쓰고 말할 때를 제외하고는요. 여러분 잠재의식에게 맡기세요. 잠들기 전까진 의식 영역으로 끌고 오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그냥 매일 한 끼는 샐러드를 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을 그저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네. 성공은요. 이렇게 나만의 시스템으로 뭔가를 그냥 계속 하다가 운하고 딱 만나면 이제 결과로 터지는 거죠. 저자는 특히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저자들 중에서도요. 특히 건강한 식습관을 강조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게 모든 것들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연료가 들어와야 정신이 맑아지고 그럴 의지가 생기고 움직이고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건강한 식습관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단순화 시스템이다. 내게 효과가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나는 원하는 만큼 많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언제든 먹는다. 나는 몸무게가 66kg 정도 되는데 그렇게 몸이 가볍고 기분 좋을 수가 없다. 이건 유전적인 성향 때문이 아니다. 우리 부모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몸무게다. 나는 늘 76kg의 몸무게로 살아왔었다. 내 키에 그 몸무게는 뚱뚱해 보였다. 말도 안 되게 쉬운 나의 다이어트 방법에는 몇 가지 비밀이 있다. 먼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먹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여기서 숨겨진 비밀은 이것이다. 바로 먹고 싶은 것을 바꾸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여기서 저자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볼게요. 해보면 당신 생각보다 쉬운 일이다. 일단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나쁜 음식을 갈망하지 않게 되면 다이어트의 나머지 문제는 얼추 쉽게 해결된다.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의 종류를 바꿀 수 있다는 말에 믿음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아이스크림 킬러였다. 한창 탐닉했을 때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2통씩 먹어댔다. 당시에는 브로콜리 같은 건 죄수에게 내려지는 형벌과도 같았다. 성공은 시스템이다 라는 말이 나를 지배하고 나서부터 나는 좋아하는 음식을 바꾸는 훈련에 돌입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내 뇌를 해킹해서 입맛에 관련된 회로를 재구성한 것이다. 당신의 입맛은 처음부터 그 음식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든 결과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저자는 정말 진심으로 획기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주는데요. 음식을 먹고 나서 딱 2시간 후의 감정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기분이 좋은지 혹은 안 좋은지 그 음식과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감정을 바꾸는 겁니다. 네, 지금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영상 말미에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 저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좋아하는 음식을 갈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처럼 괴롭게 들릴 수 있다. 갈망 때문이다. 갈망이 마치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 비스름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오해다. 내 경험에 의하면 갈망은 반드시 조절이 가능하다. 나는 건강에 좋지 않은 다양한 음식들에 대한 갈망을 성공적으로 없앴다. 단 한 번에 하나씩 지워나갔다. 건강에 좋은 음식들은 대부분 맛이 불쾌하다기보다는 밍밍하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맛이 없다고 생각하며 손사래를 친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말에서 당신 스스로 두부나 비누 맛이 나는 음식을 떠올려 버린다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바라는 마음이 생겨나기가 쉽지 않다. 뇌를 해킹해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면 여느 기법과 마찬가지로 상상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건강한 음식을 생각할 때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바꿔라. 견과류를 생각할 땐 짭짤하면서 맛있는 그 맛을, 바나나를 연상할 땐 부드럽게 달콤한 맛을 연상하면 한결 쉽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
잠재의식 개조. 그러니까 잠재의식의 소프트웨어 새로 까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100번 말하고 쓰고 상상해서 주입시키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저자는 입맛 또한 똑같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모든 변화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걸 먼저 하지 않고요, 그냥 지금은 다이어트 중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맛없는 걸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왜냐? 내 정체성이 그 음식을 좋아한다로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원래 사람 행동은요, 고갈되는 의지력으로 고통스럽게 막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내 정체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행동합니다. 막 쥐어짜서 될 수는 있어요.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마음먹고 쥐어짜서 잠깐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뇌를 해킹해서 입맛 성형을 하고 싶으시다면요, 여러분이 속으로 하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남들 앞에서 나 그 음식 좋아해, 나 그 음식 싫어 라는 말을 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하고요. 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니까요. 그리고 그 생각은 말로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저자 애덤스가 이 음식의 중요성을 언제 깨닫냐면요, 한참 실패해서 몸까지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때 가서야 깨닫습니다. 과거의 저자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의 실패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첫 면접 자리에서는 면접관한테 기본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회사에서는 해고당하고 숱하게 사업을 시도했고 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가운데 자기 몸 안 돌보니까 거의 3년 넘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가락 경련이 일어나는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정도로 처절하게 밑바닥을 보고 나서 몸 관리해야 내가 산다. 그렇게 하려면 식습관을 바꿔야 산다. 그리고 이건 무식하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특정한 시스템으로 돌려야 한다. 이 특정 시스템은 매일 아침 처음 먹는 것부터 바꾸는 걸로 시작한다. 이렇게 결단한 거죠. 저자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 말이 이상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입맛을 바꾸기 위해 나는 몸을 그냥 살덩이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짜 넣을 수 있는 말랑말랑한 로봇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작은 시각의 변화는 보기보다 큰 효력을 발휘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먹는 음식과 먹을 때의 느낌 사이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그냥 살덩어리로 본다. 이들은 인생에 워낙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음식의 영향이 중요하긴 해도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는 예측 어렵다고 말한다. 성인이라면 음식 섭취의 기본적인 인과관계를 안다. 과식하면 몸이 붓고 가스가 차고 매운 걸 먹으면 콧물이 난다는 정도는 안다. 하지만 최근 먹은 음식과 기분, 문제 해결 능력, 에너지 수준을 한 번이라도 연관지어 생각해 본 사람은 몇이나 될까? 우리의 어제, 오늘, 내일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도 그 사이 기분은 널뛰기를 하듯 심하게 출렁인다. 당신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당신이 최근에 먹은 음식이다. 네, 저자는 인생 밑바닥을 찍었을 당시에요. 또 다른 사업 막 벌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음식 먹는 시스템부터 바꾸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조금 특이하죠. 몸의 근본,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근본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음식이 곧 기분이라는 정말 많은 연구 사례를 찾아다니며 자기 몸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을 합니다. 일단 본인이 나름 좋아하는 부류의 음식을 먹은 다음에요, 이제 2시간 뒤 자기 컨디션을 체크해서 좋은 쪽, 안 좋은 쪽으로 나눈 거죠. 보통 건강과 반대로 가는 음식은 대체로 더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맛만 생각한 나머지 나는 몸에 안 좋은 음식만 좋아해 라고 자기 정체성을 가둬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막상 적어보면요, 몸에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다만 자극적인 음식에 묻혀버려서 과소평가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들 중에 몸에 좋은 것부터 그 비중을 늘려나가기 시작하면요, 입맛 성형이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저자 역시 이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컨디션이 2시간 전 먹은 음식에 엄청나게 지장을 받는다는 사실을 딱 알아낸 겁니다. 여기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혼잣말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 이건 먹으면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말하면서 뇌를 세뇌시킵니다. 해킹하고 있는 과정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요, 자기 식습관을 글로 직접 써서 어떠한 패턴을 찾아낸 거죠. 그 다음 자기한테 에너지를 주는 음식, 그리고 졸음을 유발하는 음식을 가려낸 다음 자신의 기분과 연결지어 음식 더하기 특정 기분, 이걸 뇌에 주입시킨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기분을 유발하면서도 몸에 좋은 기운을 주는 음식을 정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바로 먹는 소위 식습관 시스템을 자리 잡게 만든 거고요.
첫 끼를 그렇게 먹으니까 하루 나머지 식습관은 이상하리만큼 술술 풀렸다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물론 잘 안 된 날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막 의지력을 써서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할 때보다 압도적으로 수월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먹는 것부터 바꾸기 시작하니까요. 저자의 인생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오는 성과가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 회복 탄력성이 달라진 겁니다. 실행력이 달라지면서 포기를 하지 않게 된 거죠. 원래는 데미지가 1만큼 오면 3만큼 정신력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면요. 이제는 1의 데미지에 0.5 정도의 데미지만 받게 된 겁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핵심 포인트만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저자 스콧 애덤스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요. 그걸 먹으면 건강하다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입맛 성형.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건강한 음식을 진짜 내 인생의 동반자로 계속 가져갈 수 있는지, 그렇게 하려면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내 정체성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게 핵심이었죠. 그리고 이 정체성은 오로지 특정 시스템을 따랐을 때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규칙, 그리고 그 규칙을 지켰을 때 따라오는 나의 기분 좋은 감정, 즉 규칙 더하기 감정, 이것만 항상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몸 관리에 있어서요. 우리는 굉장히 쉽게 그리고 자주 셀프 퇴장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거니까 귀하게 여기고 애지중지 아낄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 거라고 그냥 소홀히 여기면서 막 다룰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몸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함께하는 단짝,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음식 먹고 속이 많이 안 좋을수록 노화는 3년씩 가속된다고 하죠. 좋은 연료를 통해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난 행동으로 안 옮겨지지? 왜 자꾸 셀프 퇴장만 하지? 왜 맨날 컨디션 안 좋고 아무것도 하기 싫지? 라는 상태라면요. 음식부터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 영상 보는 시간이 대체로 아침 6시부터 시작되시죠. 오늘의 첫 끼, 꼭 건강한 음식으로 챙겨 드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1년 내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한없는 긍정 에너지를 주신 것에 대해 정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답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 2달 넘게 많이 고민했는데요. 저희 구독자님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이죠. 더마인드 홈페이지에서 시간 압축 클래스를 누구든지 5일간 수강하실 수 있도록 오픈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 그간 쓰고 읽어왔던 수천 권의 책들 속에 있던 인사이트를 녹여내고자 3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낸 커리큘럼이고요. 이 클래스에서 유튜브와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깊이를 담고자 했습니다.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삶, 그걸 위한 더 많은 부를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부디 이 클래스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